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려오며 이상한 마을로 빠지게 된 거다. 마을에 큰 사당이 있었는데 사당의 창문 틈으로 우릴 엿보는 눈동자가 있었다. 그 눈동자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어딜 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은 틈새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틈새녀는 일본의 도시전설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장소는 종종 틈새가 있는 그 틈 사이로 틈새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가구나 벽 사이에 좁은 틈에 있는 그늘을 엿보게 되면 그 안에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눈이 마주치면 2차원으로 끌려가 세상에 다시 올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틈새녀 괴담은 일본에서 실제 어두컴컴한 방이나 밀실 안에서 문득 이 괴담이 떠올라서 틈새를 엿보다가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는 목격담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담으로 만나는 크리스비입니다. 일본에서는 틈새녀를 소재로 그린 공포영화를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회사원인 코하루는 소원해진 언니 쿄코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쿄코의 집을 방문합니다. 코하루가 갔을 때 언니는 집에서 틈새마다 테이프로 붙여 빈틈이 없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방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후 쿄코는 빈집에 담력 시험을 갔다가 틈새녀라는 악령의 저주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코하루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일본의 유명 호러 작가 미스터 신조의 노조키메는 틈새녀의 모티브로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조키메의 영화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로는 마트에서 다급하게 테이프를 사와서 창틈, 하수구 구멍, 서랍 틈 등 집안의 모든 틈과 구멍을 병적으로 막아두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의문의 방울소리에 낀 유타로는 미처 막아놓지 못한 구멍에서 의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날 방송국 리포터 아야노 미시마는 우연히 나간 현장 취재에서 허리가 뒤틀린 채 처참하게 죽어있는 유타로의 후배 카즈요를 만나 그들이 로쿠부 고개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쿠부 고개에 다녀온 유타로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은 끔찍한 증상이 카즈요에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근원지인 톰무라이 마을은 댐공사로 45년 전에 이미 스몰된 곳인데 두 대학생이 그 근처에 놀러 갔다가 무언가에 홀려 그 톰무라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당에서 문틈으로 자신들을 지켜보는 눈을 보게 된 후에 줄곧 사방의 틈새로 자신을 엿보는 시선에 시달리다가 허리가 뒤틀린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주인공 아야노는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남자친구 신지와 함께 스몰된 토모라이 마을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토모라이 마을과 로쿠보 고개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한 서적을 보게 됩니다. 책 내용은 스쿠자 분지의 토모라이 마을에는 노조키메에 대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로쿠부란 수도승들이 토모라이 마을을 순례하고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살해를 당해 로쿠부 망령이 있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아야노는 이 책의 내용을 쓴 저자를 만나고 장님이었던 저자는 젊은 시절 톰무라이에 가본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톰무라이 마을의 마을 주민이 수백 년 전부터 마을에는 사신이 잠들어 있는 고목을 자르게 되면 노조키메가 나타나 벌 준다는 전설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야노는 조사 결과 저자가 말한 것과 다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무참히 살해된 소녀의 원령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마을 사당의 지하 동굴에서 두 여자아이를 만나고 하나는 오랜 옛날 살해되어서 귀신이 된 노조키메이고 한 명은 옆마을에서 저주의 노조키메 제물용으로 데려와서 가둔 아이였습니다. 그는 주민들 몰래 제물을 데리고 탈출을 하지만 여자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노조키메만 풀려납니다.
노조키메로 인해 마을은 폐촌이 된 채 스멀댔고 자신도 노조키메에게 당해 스스로 눈을 실명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야노와 신지는 이 노조키메의 저주를 풀려고 합니다. 이 노조키메를 지은 작가는 미스다 신조로 작자미상을 비롯해서 괴담의 집,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 7명의 술래잡기, 화가, 흉가, 연매처럼 신들린 것, 기관, 호로 작가의 집, 붉은 눈, 사관장까지 시귀를 쓴 오노 흐이미와 함께 일본의 호로 작가로 유명한데요. 한창 일본의 음습하고 기분 나쁜 공포소설에 빠져있을 때 제가 읽었던 작품들입니다. 저는 미스다 신조의 노조키메를 소설로 먼저 봤는데요. 자, 이 표지만 보면은 뭐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 않지만은 사실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상상력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상상력으로 보던 소설이 영화로 나오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배우들의 발연기들이 몰입감을 빼앗았는데요. 그러니 노조키메를 보실 분들은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재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조키메의 모티브가 된 틈새녀의 괴담은 일본의 투채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괴담으로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어느 날 혼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방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에는 청년 외에 다른 누구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응시받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아파트 3층이므로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집안을 뒤져보았지만 물론 그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시선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그의 방의 옷장과 벽 사이에 불과 몇 밀리미터의 틈새 안에 여자가 서 있으며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한 남자가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동료가 전화를 해봤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가 일주일간 계속됐기에 직장 동료들이 다 같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직장 동료가 도착하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의외로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는 집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료 한 사람이 됐으니까 회사 가자 라고 권했고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궁금해하며 대체 누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묻자 남자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부엌의 냉장고 틈새를 가리키며 저기에 있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가리킨 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됐고 틈새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 틈새녀 괴담의 결론이라고 말하자면 유난히 일본에는 괴담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은 인구에 비해서 국토가 좁은 편이라 서민의 집은 평수가 좁은 편인데 가구들을 밀집시켜 놓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다미 방과 나무로 된 천장 등 왠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음침한 집 내부 구조가 공포감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는 틈새녀가 틈새의 작은 먼지들이 습기와 공포감으로 인한 환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괴담의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